나이, 좋은 대학, 어떤 기준을 통해서 수술하는 의사를 찾아야 할까요? 여러분은 수술을 어디서 받을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? 네이버? 유튜브? 아니면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서?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아주 큰 사건입니다.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을 때 어떤 의사에게 받아야 좋을지 고민하죠. 작은 물건을 사도 이것저것 따져보는데 내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이므로 믿고 맡길 의사를 열심히 찾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. 오늘은 내가 수술을 받게 될 때 꼭 확인해야 할 담당 의사의 이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나이, 좋은 대학, 어떤 기준을 통해서 수술하는 의사를 찾아야 할까요? 제가 좀 동안이라 저한테 수술 받으시려는 분도 조금 젊어 보여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십니다. 그래도 수술을 받고 만족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.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따님을 데리고 오거나 수술 받은 환자분이 친구분을 데리고 오실 때는 제 실력을 인정받는 느낌이라 뿌듯합니다. 옛날에는 저도 흰머리 지긋지긋한 나이 많은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의사가 되고 수술도 해보니 이 말이 꼭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심지어 논문들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수술 방법도 생기는데 아주 옛날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. 물론 암 수술처럼 대학병원에서의 큰 수술은 높으신 교수님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은 후배 의사들이 배워야 합니다. 하지만 큰 수술이 아닌 수술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도의의 손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. 크고 간단한 수술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 생각으로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면 인터넷 검색해도 자기 동네에서 차로 1시간 이내에 해당 질환을 수술하는 병원이 2개 이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어느 정도의 경험만 있으면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. 여기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누군가 지인이 간단한 수술을 받으실 때에는 40대 정도의 의사가 제일 손이 좋을 때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. 30대 중반이 전문의가 되어서 수술을 이제 막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단계면 40대는 손에 물이 오를 시기입니다. 나이가 들면 눈도 좀 흐려지고 손도 좀 떨리고 집중력도 좀 떨어져요. 선배 의사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죠. 저도 그렇게 될 거고요. 의대에 가려면 전국 1% 정도에 들어야 되고 수능 한두 문제 따라서 어떤 의대에 가냐 달라집니다. 그래서 저는 서울대 의대든 다른 지방 의대든 출신 대학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. 수능 몇 문제에 따라 손기술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고요. 꼭 좋은 대학 출신, 좋은 대학병원 출신이 아니어도 된다면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? 집도의의 양력, 즉 수술을 주로 했던 커리어입니다. 아까 어느 정도 경험만 있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. 여기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. 바로 수술을 집도했던 경력이죠.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된 직후에도 실제로 수술 경험은 크게 없을 수 있어요. 물론 교수님이 집도하시는 수술, 어시스트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지만 직접 집도해보고 아니고는 엄청난 차이죠. 수술을 집도했던 경력은 대학병원 펠로우가 될 수 있고 준종합병원 근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대학병원 펠로우란 인턴 레지던트를 거친 후 전문의가 된 후의 직책인데요. 임상 강사 또는 연구 강사라고도 합니다. 대학에 남아 정교수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죠. 레지던트 때는 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펠로우 때는 본인 이름의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도 생깁니다. 그에 따라 책임감도 커지며 수술 실력도 엄청 늘 시기이죠. 전문의가 된 후에도 박봉을 받으며 레지던트 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들도 다 하지는 않습니다. 물론 펠로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쌓으려면 펠로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아요. 내가 앞으로 꼭 수술을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펠로우 과정을 거치죠. 양력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펠로우는 임상 강사 또는 연구 강사, 때로는 교수 직책을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수술하실 병원에 의료진이 누구인지는 다들 검색해서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? 이 사람이 전문의인지,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 전문의가 되어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지, 펠로우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큰 수술이 아니라면 꼭 대학병원, 꼭 서울대 출신이 아니어도 됩니다. 집 앞에 있는 자주 갈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세요. 물론 앞에서 말한 것 정도만 체크하고요. 간단한 수술을 받는다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몇 시간 기다려 진료를 보고 수술도 몇 개월 기다리고 그럴 고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. 의사 중에도 여러 과가 있듯이 수술하는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. 수술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무엇보다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수술 받을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도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제가 말한 것들을 한 번쯤 체크해보세요. 구독 누르셔서 여러 도움이 되는 영상 받아보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.